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교사 되는 법을 조금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어렸을 때 가장 좀 선호하는 직업이 선생님이었잖아요. 저 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어떤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이란 직업은 많은 아이들이 특히 이제 선생님을 좀 보고 자랐던 그때 그 나이 때 가장 좀 친숙한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는데 이제 좀 고등학생 되면서 교사가 되려면 일단은 대학교를 조금 좀 힘들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사범대학교로 입학을 할 때 그 쟁쟁한 경쟁률을 이제 듣고 나서 조금 이제 한번 현타가 와서 교사는 어려울 거야, 되게 힘들 거야 라고 조금 생각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저는 사실 선생님이 딱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선생님이란 직업이 그렇게 되게 어려운지는 몰랐었어요. 혹시 고등학교 될 때까지. 근데 이제 그 어렵다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성적 그 아이들도 가기가 힘든 사범대이구나라는 걸 좀 겪고 나서는 진짜 어렵겠구나 해가지고 저랑은 조금 관련 없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를 갈 때만 해도 대학교에 교직 이수 과목이 있기도 하고 했지만 교직을 이수한다고 다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직 이수하고 나서도 임용도 봐야 되고 또 이제 임용 보고 나서도 또 면접도 보고 막 쟁쟁한 경쟁률이 있다고 해서 사실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랑 사실 맞는다고는 생각을 안 했고 해서 다른 분들도 교사라는 직업,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고자 했던 분들 역시 마찬가지의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새롭게라기보다는 저는 원래 이제 사범대학교를 가야지만 교직을 이수해야지만 대학 그 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취득할 수 있는 줄 알았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거를 또 준비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만 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는 좀 더 빠르고 학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교를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교육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양성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과정, 교직처럼 이제 그 양성과정 거쳐서 자격증을 발급을 받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학원은 이제 4년제 졸업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4년제를 일단 나와야 갈 수 있고, 교육대학원은 또 특히 관련 전공으로만 4년제가 있어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돼요. 아니 사범대학교도 지금 힘든데 제가 어떻게 교육대학원을 4년을 공부해서 4년 동안 비용, 학비 다 대고 또 교육대학원을 가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은 학점은행제라는 걸 활용했을 때의 교육대학원 준비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뭐냐면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위를 취득하는, 대학교 졸업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고요. 이제 평생교육원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변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들이 많은데 그러한 평생교육원의 상위 개념의 제도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들이 많은데 그게 다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도 아래에 그거를 이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따로 평생교육원을 또 차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평생교육원이든 대학교 졸업장이라기보다는 그 대학교 졸업장이라기보다는 학점은행제 학위증을 받는 거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왜 좋을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고 대학교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일단 대학교는 입학부터가 좀 높은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학점은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든지, 그리고 또 개강반이 뭐 3월, 9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좀 메리트가 있는데, 비용이 이제 대학교는 한 학기에 적어도 300은 깨지잖아요. 적어도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게 한 총 1년에 2학기 4년을 한다 치면 거의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가는데,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주관 제도이기 때문에 좀 비용적인 부분이 좀 더 적다고 보면 되고, 특히 온라인 평생교육원은 5배 정도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공에 따라 과정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장학 혜택, 그러니까 이제 회원 가입할 때 넣을 수 있는 쿠폰들을 적용을 해서 조금 이제 기존 대학교 과정보다는 비용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보통은 2년제 2년, 4년제 4년이지만 학점은행제는 2년제를 취득해야 되는, 취득할 때 필요한 학점을 이거를 1년 안에 할 수 있어요. 4년제도 2년 안에. 그러니까 2배 정도 빠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간도 비용도 빠르게 준비해서 고졸이신 분들도 2년 안에 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의 과정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건 직장 다니면서 고졸인 채로 직장을 다니면서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바로 그냥 교육대학원으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대학원은 대학교보다는 솔직히, 그러니까 사범대는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교육대학원 자체가 경쟁률이 낮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범대만큼 뭐 전교 1등도 가기 어려운 사범대랑은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 성적을 좀 중요시하긴 하지만 그것도 대학교 성적을 좀 보는 편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해서 진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학점은지로 그걸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비용도 절감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학점은제가 빠르고 비용이 적은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그거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자체가 그냥 대학교처럼 강의로만 학점을 이제 2년제는 80학점까지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강의로 80학점을 하는 게 아니라 4년제를 140학점 학점까지 강의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강의 들으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독학사, 대학교 이상 학점, 이것들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자격증도 따고 독학사도 하고 대학교 자퇴나 뭐 중퇴 졸업한 학점을 딱 가져와서 다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학점 취득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 온라인 과정이고, 그걸 했을 때 비용도 5배 단축이 되고, 기간도 2배가 빠르다는 거. 이 2배라는 거가 거의 사실 다른 제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케 한다. 그래서 그걸로 준비를 하면 좀 더 낫다 라는 거고, 또 이제 학점은행제 장점이 성적 관리에 있는데, 학점은행제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이나 과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기간이 좀 있고 넉넉하고 좀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할 수 있고, 시험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좀 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그 날짜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과목이 좀 성적이 많이 낮으면, 그러니까 B불 이하면 재수강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고 아는데, B불 이상은 사실 재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그 원하는 과목 얼마나 뭐 원하는 만큼 재이수도 되고, 학점 관리를 잘해서 좋은 학점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필요한 좋은 성적 관리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학점은행제 학벌이 어떻게 좋은 대학원을 가요? 라고 한다면, 대학원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되시고, 뭐 입학 전화팀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는데, 학점은행제 학력이라 해서 뭐 절대적으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원 자격 조건이 돼서 그냥 이제
그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이지, 그게 이제 그걸로 평가된다, 그걸로써 이제 뭐 좋은 대학교를 나온 애들은 무조건 좋은 교육 대학원을 간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대학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전화가 왔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교육대학원은 성적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성적이라 하면은 학부 성적, 대학교 4년제 대학교의 성적이 좀 좋아야 좀 전형 요소, 그러니까 이제 보는 평가에 좀 높은 점수를 받아서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보는 것들은 영어 성적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자소서를 보는 데도 있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어떤 대학원을 들어간다는 거는 그 지원 자격을 뭐 좋게 높게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4년제 졸업 관련 전공이지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평가되는 부분은 어떠한 대학교 성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평가돼서 입학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학점능제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뭐 비용이 적고 기간이 뭐 짧고 뭐 그렇게 해서 좀 학벌적인 요소가 막 인서울대학교처럼 높진 않더라도 대학원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과정들을 어떻게 어디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고 좀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인 자료로 안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콘텐츠와 제가 사실 뭐 유튜브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많이 허접한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